우리가 흔히 듣고 접하는 그 클래식 음악들을 조금 쉽게 이렇게 회원분들께 조금 소개를 시켜주고자 하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현이라고 합니다. 원래 송북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맨날 뵙다가 이렇게 오늘은 피아노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래도 이 회원분들께서 많이 놀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저는 일단 부산에서 피아노로 이렇게 뭐 다양한 연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북에서는 주방 보조로 이렇게 봉사를 조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회원님들 보면서 저도 많이 좀 기쁨을 가졌고 기쁨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서양 음악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고 접하는 그 클래식 음악들을 조금 쉽게 이렇게 회원분들께 조금 소개를 시켜주고자 하고요. 평소에는 이제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소개해주는 음악이나 이제 악기들을 이렇게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 그냥 떠오르는 것을 아무거나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힐링되는 좀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좀 이렇게 원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저의 개인 작업 공간이고 방역 수칙을 완료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클래식이란 음악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전공자들 말고 이제 비전공자들이나 일반 대중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자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송북 회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이렇게 뉴에이지나 그런 드라마 음악보다는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 클래식이란 게 참 어렵지 않은 게 일단 가사가 없습니다. 음악 자체에 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듣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내가 어떤 감정이 들면 그 감정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같이 들은 사람이 있다면 친구들이나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조금 이 클래식이란 것 자체가 예전에 한 중세부터 시작해서 중세 교회나 궁정 이런 데서부터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화의 여파로 인해서 아직도 조금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뭔가 고급스럽고 비싸고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클래식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일상에서 접하면서 이 음악은 이런 감정이 들었네 하고 좋으면은 다시 찾아서 그냥 다음에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내가 이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냥 다시 한번 들으면 되고 큰 생각 없이 그렇게 접하면 되는 게 클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역사라 하면은 원래 음악이란 것은 이제 소리는 이제 인류 역사 이전부터 일단 존재했을 것이라 보고요. 현재까지 아주 친숙하게 우리랑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음악이란 것이 물론 그림, 다른 건축 등 다양한 예술들이 있지만 인류 이전부터 나는 소리들, 그런 게 여태까지 우리랑 친숙하게 접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음악이란 게 사람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을 넘어서 아마 지구, 우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 소리가 이제 인류가 발전하면서 체계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고대 그리스로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로 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그리고 다양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 음악 교육이 좀 정립되기 시작했는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이란 게 사람의 도덕성을 이렇게 함양할 수 있지만은 외적으로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음악만 하면 사람이 유약해지고
유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음악은 그저 좋다, 나쁘다, 좋다를 말할 수 없고 그냥 인간에게 뭐 이롭다, 크게 봤을 때는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음악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세로 넘어오게 되고요. 중세 시대부터라고 하면 이제 거의 뭐 1000년대부터 1400년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중세라고 하면 이제 거의 뭐 교회, 궁정 이런 게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음악사적으로 봤을 때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한 1600년대까지도 음악이란 것은 이제 교회에서 그 신을 찬양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가톨릭 거기서는 음악을 신을 찬양하는 용도다 보니까 사람들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음악이란 것은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중에게는 일반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1000년 전 그 당시에는 음악이란 사제들, 그러니까 교회의 사제들이나 궁정의 왕들, 그리고 귀족들만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이었습니다. 물론 그 미술이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음악이란 게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1400년대부터 한 1650년, 뭐 하여튼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1600년경 이렇게를, 그때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음악이 좀 이렇게 되게 좀 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제사, 그러니까 찬미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가사 위주로, 그러니까 성경 위주로 이렇게 음악을 많이 이렇게 연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악기란 것은 이제 신을 찬미하기에는 저급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뭐 교황이나 그런 사제들은 악기보다는 인간의 목소리로 이렇게 신을 찬미해서 성악 음악이 조금 발전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음악은 아무래도 단선율, 그러니까 선율이 아주 평온합니다. 그냥 원래 지금 현재 시대는 뭐 이렇게 막 화성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시대 때는 그냥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시대의 음악을 지금 뭐 연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크로 들어오면서 기악 음악이 발전했는데, 이게 이제 장 필립 라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이 사람은 이제 바로크 시대, 우리가 바로크 시대 하면 그 흔히 지금 제일 유명한 작곡가가 그 바흐랑 그리고 핸델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음악사적으로 이렇게 바흐랑 그 핸델 위주로 조명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표 작곡가기도 한데, 그 외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연주한 장 필립 라모 이분이나 그 다음에 또 스카르라티, 이렇게 그런 작곡가들이 그 외에 또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마 음악 역사가 독일 위주로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조명이 되지를 못했는데, 일단 바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음악은 되게 절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라이프치히라는 그 독일의 교회에서 평생을 이제 봉직하면서, 아무래도 작곡을 하다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음악이 좀 경건하고 좀 신을 향한 좀 그런 게 많이 묻어나고요. 핸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영국으로 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음악은 그래도 좀 이렇게 화려하고 바흐보다는 화려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있죠, 핸델의 작품인데, 그때 그 이 메시아를 할 때 교황이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지 좋아서 그런지. 그 이후로 이제 그거를 부를 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어나서 뭐 할렐루야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태리로 넘어오면 이제 스카를라티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음악이 되게 매끄럽고
부드럽고 좀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 당시 악기는 이제 피아노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건 챈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을 뜯는 그런 악기가 있는데 소리가 챙챙챙챙 하는 그런 악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피아노 안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건반 하나를 누르면은 선이 3개가 이렇게 건반에서 해머를 선을 3개를 쳐서 소리가 울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기술이 조금 덜 발달해서 이 안쪽에 선이 2개였습니다. 선이 2개라서 소리가 이렇게 퍼지지 않고 그냥 딱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페달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칠 수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식의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개관 연주로 그 회원님들께 들려드릴 곡은 이제 슈만의 그 어린이의 전경이라는 작품집에 있는 트로이 메라이라는 뭐 꿈? 약간 이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딱 들으셨을 때 이럴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연한 씨께서 들을수록 주위가 조용해지고 참 좋네요. 예. 그다음 제가 좀 조용하게 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어떤 연주자들은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오바를 했는데 연주자의 이런 스타일에 따라서 곡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 조용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다시 보기. 예. 김승현 씨 낭만적 소년 맞습니다. 이 슈만이란 작곡가 자체가 그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낭만 시대 1800년대부터 1900년 1854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대 때 이제 한 획을 끈 유명한 작곡가인데 딱 김승현 씨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낭만의 극치를 할 수 있는 그 음악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수 씨가 말씀해 주신 레스토랑에서 들을 법한 음악? 예, 이것도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 분위기 좋은 데서 좀 이렇게 하기에 딱 듣기 좋은 곡이 맞으니까 예. 1700년대 중반까지를 음악사에서는 지금 뭐 바로크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음악사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뭐 바로크 시대, 낭만 시대 이런 거를 다시 분류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저는 뭐 1600년부터 1750년대까지를 그냥 바로크 시대라고 아직은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바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독일에, 그리고 이태리에는 스카를라티, 그리고 프랑스에는 장 필립 라모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기악 음악들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50년부터 이제 음악에서는 이제 고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바로크 시대 때 기악 음악이 발전한 다음에 고전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 때 유명한 작곡가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차르트나 하이든 그리고 베토벤 이렇게 크게 세 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 연도가 다 맞물려 있어서 정확하게 뭐 시기를 나누긴 그렇지만 우리가 고전 시기 1750년대 그냥 고전 시대라고 이렇게 하고 모차르트가 좀 크게 이렇게 아직도 음악사적으로도 큰 인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작품들도 되게 아름답고 여러분들 흔히 접하는 음악들이 이제 거의 다 모차르트 레스토랑 가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모차르트가 작곡한 작품을 제가 하나 연주할 건데 이게 혹시 몇 살 때 작곡했을지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정말로 상품을 준비해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씨? 어떻게 하셨죠? 이게 모차르트가 아마 1757년인가 6년생인데
이게 1761년에 작곡됐거든요. 모차르트가 5살 때 작곡한 곡입니다. 어쨌든 5살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아주 편안하고 그다음 연주도 쉽고 그런 곡을 작곡했던 사람이 모차르트고, 하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궁정 그 에스테라지라는 그 귀족의 집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작곡을 하면서 있다가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이분도 음악이 모차르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하이든에게도 좀 많이 배웠고요. 항상 파파 하이든 하면서 존경을 뵌 사람이 하이든입니다. 그리고 베토벤도 이러한 베토벤이 이제 하이든이 나이가 많고 그 다음 모차르트, 그 다음 베토벤 이렇게 가는데, 하이든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모차르트는 또 하이든을 존경해서 그랑 음악적 교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베토벤도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존경해서 항상 음악적으로 공경하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베토벤을 기점으로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도 많이 연주되는 쇼팽 아시죠? 쇼팽이 있었던 시대가 낭만 시대입니다. 그 낭만 시대가 이제 1800년대부터 거의 190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 베토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낭만으로 넘어와서 쇼팽, 슈만, 리스트, 그다음 뭐 바그너 등 다양한 작곡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음악가들이 원래 궁정에서만 일을 했는데 이렇게 시민 그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주의가 없어지면서 음악이 일반 대중에게 수용되면서 음악도 자유로워져서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 낭만 시대에 이제 쇼팽이나 뭐 리스트, 그다음 슈만, 뭐 바그너 이런 사람들의 멘델스존, 이거는 이제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음악은 특징은 자기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거죠. 예전에도 뭐 작곡가들이 좀 그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교회의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작곡을 많이 했다면, 18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점이 이제 거의 음악사에서는 베토벤으로 보고 있고요. 베토벤 자체가 난 귀족이 싫어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물론 후원자는 귀족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자신은 이제 아주 자유로운 뭐 프리랜서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음악이 자유로워지고요. 그렇게 해서 낭만 시대가 거의 1900년대 뭐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190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는 이제 현대음악이라고 합니다. 전쟁도 많이 일어났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1900년대 거의 1910년, 20년대부터는 음이 막 마음대로 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냥 뭐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면 그냥 이런 게 음악이에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존 케이지라는 사람의 4분 몇 초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은 연주자가 이렇게 와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4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연주예요. 4분 동안 이렇게 해서 청중들의, 좀 전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반응이나 그런 거를 음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현대 음악도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다시 1950, 60년대부터는 세계가 좀 안정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서 활발하게 다시 예전 음악들이 발굴되고 조명되면서 이렇게 뭐 재즈도 나오게 되고 다양한 민속 음악들이 뭐 결합돼서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듣고 계시는 가요 같은 게, 가요나 뉴에이지가 전부 다 조성음악, 그러니까 예전에 낭만 시대나 고전 그리고 바로크 시대 때 음악을 기초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대신에 클래식보다는 좀 형식은 단순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한 3분, 4분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죠. 이제 이런 음악들도 이제 한 100년 후에는 뭐 어떻게 불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음악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저희가 현재 듣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가요, 뉴에이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크 시대나 그런 음악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듣고 이 음악을 들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듣는 음악들이 나오구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뭐 이 정도로만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